네, 지난 12월 27일 부산시는 2025년 확대 및 신설되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6대 분야 72개 제도인데요. 그중 가장 첫 장을 장식한 건 경제와 일자리 그리고 청년 분야였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지역의 동력이자 미래를 할 수 있는 부산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분야에 집중해서 꼼꼼히 짚어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부산시 청년정책과 최연화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산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작년에 부산시가 내세운 청년 정책들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작년에는 부산시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유난히 집중한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청년정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성과 중에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시는 작년에 처음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지정한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23년부터 2년간 우수기관으로서 지정된 것은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네. 저희 청년정책부서는 2019년도에 처음 만들어지고 5년간은 제도적 기반 마련과 그다음에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면은 작년부터 향후 5년간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청년 대상을 우선 확대하였습니다. 청년 대상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사업도 구조 조정을 조금 하였습니다. 원래 121개의 사업 구세를 98개를 축소해서 집중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특화 지원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이 끌리는 기업을 100개사를 선정하여서 지역 기업에 대한 청년의 인식도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 잡성장 프로젝트를 해서 취업과 알선, 그다음에 역량 강화, 그다음 기업 적응까지 한 전주기적 지원 체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시행한 바가 있어서 그 분야에서 또 특히 또 상을 또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이런 모든 사항 자체가 우리 청년 정책을 펼치기 위한 작년에는 기반 자체를 마련하고 성과를 높이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2차 청년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중장기 로드맵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정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게 되면 18만 명이 또 대상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책 구조도 개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121개를 갖다가 98개를 축소해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사업을 또 구조를 개선하고요. 청년 인구에 대한 관점도 조금 전환을 했습니다. 거주 중심에서 체류 중심으로 또 정책 패러다임 전환하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청년의 인식 현황은 지금 희망과 위기가 공존합니다. 정주를 희망하면서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있고요. 또 희망 연봉이 또 3천만 원인데 현실에는 한 2,6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반영해서 2차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차 기본계획의 정책 키워드는 기회와 안정, 활력입니다. 청년이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담 없이 비용을 경감하면서 안정된 일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동체나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청년 활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청년 정책의 주요 지표로는 청년 고용률을 한 50% 정도 향후에 높이고 그다음에 청년 유출입도 지금은 유출되고 있는데 유입을 한 5,000명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 공급도 16만 호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생활 인구도 지금 6,500명이면은 1억 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장기 로드맵을 반영해서 우리들이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한 결과 좀 가시적인 성과가 보였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런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청년들을 이제 밖에서 유입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자체 청년 정책들을 살펴보면 청년을 이 지자체에 머무르게 하는 정책들을 좀 많이 나타나면서 방향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부산시의 청년 정책 방향은 또 어떤지 한번 짚어주시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체감형 위주로 정책을 펼쳤다면은 이제 정주를 목표로 해서 최우선 과제로 이제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생활 인구도 체류형 인구도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성장 잡 프로젝트 사업을 갖다 조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초 뭐 한 개소 잡 카페가 좀 한 개소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양 프로그램도 5,000명이었는데 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고용노동부, 대학가, 유관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항상 이제 정보를 고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그 글로벌 인재 양성도 향후에 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잡 챌린지 사업이라 해서 네. 해외 인턴 일자리 경험한 이제 청년들을 다시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턴 사업비를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이렇게 다각도로 청년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네. 더불어서 체류형 사업인 생활인구 유입 사업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청년 잡성장 프로젝트도 또 이제 한 개소 더 확대하고 네. 또 이런 청년들의 5,000명에서 6,000명으로 네.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더 늘리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잡 챌린지도 되게 또 흥미로운 내용인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올해 내용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청년 정책을 살펴볼까 합니다. 네. 우선 해오던 정책 중에서 확대되거나 수정 보완된 정책들도 한번 보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 주목받은 이 청끌 기업 발굴 사업 내용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요게 이제 올해도 지원이 더 확대된다고 들었는데 요 내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끌 기업 지원 사업은 청년이 끌리는 기업을 우리가 100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청년을 끌리는 기업 중에서 그 분류 자체를 미래가 끌리는 기업, 복지가 끌리는 기업, 급여가 끌리는 기업 정도로 구분하여서 청년들의 임금 수준과 그다음에 워라밸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100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특히 그 100개사를 선정하고 나서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도 우수 기업 고용 인증제를 실시해서 한 기업당 한 4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4천만 원이 그냥 시설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복지에도 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일례로 청년 기업 선정된 기업이 신청 받고 나서는 저기 20배 이상의 신청이 증가하였고 고용도 더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성과가 있었고 향후에 우리 청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25년 올해부터는 100개사를 110개사로 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전담 매니저도 당초에 한 5명에서 6명, 8명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고용 우수 기업 인증도 한 3개사에서 5개사로 확대하여서 네. 기업과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기업과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가지고 더 머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2025년 내용들을 보면 진짜 전체적으로 다 확대가 돼서 좀 네. 이런 청끌 지원 사업도 이제 더욱더 확대해서 청년들을 유입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것 네.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부산시에서 이런 준비한 내용들 참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은데 이 내용들을 청년들이 알고 있어야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홍보 방안도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예. 내용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좀 모르고 맞습니다. 기업도 또 청년들이 부족하다 또 얘기하니 저희들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지역 취업 네트워크와 협의해서 확대를 하고요, 홍보를. 그다음에 지역 대학 일자리 센터도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같이 기업을 방문하고 또 청년들과 같이 또 설명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당초에는 찾아가는 기업이나 대학에 가서 또 찾아가는 설명회를 한 5회 했다면 내년 한 20회로 확대할 계획이고 네.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나서는 온라인상에서도 또 추진을 적극적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사업을 갖다가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가는 횟수도 더 늘리고 네. 현장 방문하고 또 설명회에 대한 또 네. 빈도수도 더 네, 늘리면서 네. 청년들이 더욱더 이런 정책들을 알 수 있게 네, 한번 부산시도 노력을 하겠다는 네, 말씀 같은데요. 네, 네. 사실 이런 정책들이 청년들도 피부에 좀 와 닿아야 더 체감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런 부산시의 체감형 청년 시책 사업도 확대한다고 들었는데요. 이후 내용은 어떤 것들일까요? 청년들이 이제 체감하는 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또 올해는 처음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한 개씩 집어보면 소득 보전, 청년들 자산 형성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청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한 10만 원을 내면은 우리가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게 10만 원을 지원해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해서 자기들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당초에 작년에는 4,000명을 했다면 올해는 6,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기쁨 카드라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득 수준이 이제 중앙 수도권과 차이가 나서 거기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1년에 한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네. 대상자도 당초 1,600명에서 2,000명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문화 향유 분야도 작년에 우리 문화 많은 패스, 청년 문화 많은 패스가 아주 7분 만에 매진되는 정도로 좀 호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5,000명 하는 걸 지금 8,000명으로 확대하고 또 지역의 문화 소규모 문화 활동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패키지 사업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청년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 마음이음 사업도 당초에 한 700명 상담을 했다면 향후에 1,0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모든 이런 사업 자체가 그냥 우리가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년 패널 조사를 통해서 3,000명 가량의 패널 조사를 통해서 그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부산형 체감, 부산의 청년들을 위한 체감형 정책 확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는 이 기존 지원 규모에 비해 1,000만 원 가량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기쁨 2배 통장은 지원 규모가 4,000명에서 무려 2,000명을 증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런 완화 그리고 확대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그냥 무작위를 하는 건 아니고 패널 조사를 한다는 거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네. 각종 다양한 정책 결과를 반영해서 한 사업이고 이 또 청년 확대, 체감형 확대하는 경우는 청년들의 수요 자체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쁨 두 개 통장 같은 경우 경쟁률이 16대 1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반영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기쁨 카드는 이제 근로자 자체가 만족도를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97.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또 체감이 가능한 만큼 네. 청년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이런 신청 방법과 신청 시 당부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체감형 사업 중에 한 두 개 언급하면은 기쁨 2개 통장은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워낙 신청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고요. 기쁨 2배 홈페이지를 찾으시면 되고요. 일하는 기쁨 카드는 부산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면서 이 모든 것이 부산 청년 플랫폼을 방문하면은 연계가 가능합니다. 플랫폼 그 로고는 영.부산.go.kr입니다. 이렇게 네.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신청 방법과 신청 시 당부 사항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사실 그럼 이런 현금성 지원이잖아요. 네네. 현금성 지원은 늘 좀 포퓰리즘에 대한 논란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부산시가 세운 기준이나 정책적인 철학이 있을까요? 단순 현금성 지원을 저희들은 지향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피부로 와닿고 청년이 진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많이 잡았습니다. 네. 청년 기쁨 2배 통장 같은 경우 일단 근로자가 이제 직장에 재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저축한 금액만큼 또 자기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그 돈으로 해서 자기 개발과 그다음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사용하게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또 일하는 기쁨 카드의 경우에는 그 카드 사용 분야를 좀 한정지었습니다. 문화 분야나 그럼 자기 개발 분야, 그러니까 학원 등록이다 이런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로 인해서 또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올해는 더 이런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네. 더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또 드릴게요.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지역 관광기업이나 관계기관 또 일자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네. 어느 정도의 순기능과 파급력을 부산시는 예상하고 있나요?
이 청년이 유출되고 청년 수요가 줄어드는 거는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고 타시도 또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해결하는 방안을 정주 중심이 아닌 또 체류 방향으로 한번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네. 저 생활인구 관련해서 부산의 강점은 부산이 관광도시고 또 관광하는 인구 중에 대부분이 청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검색하게 되면은 체류학원에 방문하고 싶은 도시 2위가 부산입니다. 제주 다음이죠. 네. 그래서 이런 여건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향후 생활인구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활인구 청년증을 발급해서 네. 타 지역에서 방문하는 청년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할 경우 기존 상시 할인보다 더 할인해서 청년들이 머물고 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생활인구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 향후에 더 많은 생활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생활인구 청년증 이 내용이 굉장히 저도 흥미롭게 다가와서 이 9월 중에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할인을 제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생활인구 청년증은 올해 저희들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정주가 아닌 체류를 유도하여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생활인구증을 갖고 있으면은 놀이시설이나 체류시설을 방문했을 때 기존 할인율에서 한 10% 네. 더 지원하고 우리가 지원하면 또 기업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롯데월드나 이런 기관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네. 기존 30%에서 기업 할인율 10%, 우리 시 할인율 10% 하면 한 1인당 한 9,700원 정도의 그런 할인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 자체를 저희들이 서부상권, 동부상권을 구분하여서 지금 섭외하고 있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체류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 부산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경기도 활성화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이런 생활인구 청년증이 뭐 청년들이 단순히 부산에 와서 즐기고 가는 게 아니고 좀 담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부산은 즐길거리가 많은 도시입니다. 단순히 체류하는 기간을 조금 늘린다 해서 청년이 즐기고 가면은 그 효과는 조금 감해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즐기다 보면 그 기간을 늘리다 보면 정주하고 싶은 정도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범 사업이 확대하여 내년에는 더 많이 펼칠 계획입니다. 데이터 수집도 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걸 분석해서 새로운 생활인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네. 청년들이 또 이제 구미가 좀 당겨서 부산이라는 도시에 네네. 많이 네. 유입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올해 부산시는 다양한 청년 정책의 확대 그리고 신설로 굉장히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청년 정책과를 대표해서 부산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청년들이 또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을 방문한 그런 아쉬운 점도 있지만은 패널 조사 결과 부산을 떠난 청년이 다시 부산에 돌아오고 싶다는 그 퍼센테이지가 80%에 달합니다. 청년들이 우리 부산에 머물러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체감형 정책과 다양한 정책을 많이 펼칠 것이니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청년들이 이제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정말 이런 청년들의 역할이 굉장히 지자체에서 중요합니다. 네. 오늘 부산시의 올해 또 변화 확대될 청년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고 역외로 유출된 청년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자체마다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내놓은 청년 정책이 제 역할을 다해서 그들이 돌아오고 또 머물기 좋은 부산으로 각인되는데 일임해 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최연화 부산시 청년정책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